안녕하십니까. 제3차 회사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진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2021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국내 해사 관련 전문 패널들을 모시고 국내외 해사 정책에 관한 이슈를 발굴하고 논의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해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늘까지 총 3회에 걸쳐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토론회는 미래의 선박의 출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그 제1부에서는 친환경 선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고 제2부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제1차 토론회는 그 성격만큼이나 대중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2차 토론회는 선내 안전 및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해사정책 토론회는 제2차 토론회의 주제와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63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명, 약 4.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 중 산업재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957명이고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67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는 질병 이외에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약 2명씩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운 분야에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해사정책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해양산업이라는 주제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참석해 주신 전문 패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왼쪽 옆으로 먼저 법무법인 세진 박문학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문학 변호사님 최근 근황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변호사 하는 일처럼 늘 뭐 재판하고 의뢰인들 상담하고 그다음 특히 이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한국해사법학회에서도 이제 그때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여러 자문을 요청해 오시는 의뢰인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옆으로 우리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현 노무사님 최근 근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 뭐 산업 안전 관련해서는 이제 뭐 산업안전 도급인 뭐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특고 종사자 관련해서 뭐 그런 그 연구 영역 같은 데 좀 참여를 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부산 노사민정에서 뭐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뭐 어떤 인식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뭐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예, 많은 활동 중이시네요. 제 오른쪽 옆으로는 이 두 번째 우리 해사정책 토론의 두 번째 출연이신데 한국해운협회의 이철중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운협회 이철중입니다. 예, 이사님 최근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에는 저희가 내년에 이제 시행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법률 검토라든지 또는 회원사 회의 또 회원사 준비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많이 그 팬데믹 때문에 미뤄놨던 행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화 방지 세미나도 했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최근에 이슈되는 게 또 ESG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 문제도 또 한국성급이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들하고 또 협의해서 세미나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우리 그 해운 분야에서는 선주단체에 네.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다 보니까 아마 관심도 크고 신경 쓰실 일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 제정 취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그 이재현 노무사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좀 특이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법률의 제정 이유 부분에서 이제 특정 어떤 산재 사고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태안 화력발전소 이제 뭐 압사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사고 같은 그런 특정 사건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산업 현장에서의 뭐 큰 어떤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제정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일단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는 이게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도 있지만 그 시민 이제 어떤 재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어쨌든 두 가지를 같이 규율해서 꼭 이제 뭐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예. 시민들이 좀 크게 이제 뭐 다치거나 사망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기업의 책임을 물어서 규율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제정 배경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 나중에도 저희가 다루겠지만 기존의 어떤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처벌의 어떤 뭐 기준 같은 것들이 높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어떤 사망 사건이 벌어지거나 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이제 어떤 법이 아니냐라고 좀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부가 밝히는 이제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확인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기업 또는 이제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기업의 어떤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인식 부분이 이게 정말 이제 처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의 차이가 조금 발생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예.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그 우리 대중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재해는 뭐고 시민재해는 뭘까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제 중대재해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고 산업재해는 이제 기존에 뭐 일을 하다가 이제 다치는 이제 뭐 근로자라든지 뭐 특고 종사자 아니면은 뭐 수급인의 근로자 이런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재해는 이제 이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뭐 교통수단 같은 데를 이용하다 보면은 한꺼번에 이제 어떤 사고 때문에 많은 이제 인명이 이제 다치거나 사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책임을 묻는 그런 이제 뭐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시민재해까지 이제 한꺼번에 좀 뭐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그 주요 내용과 뭐 너무나도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문학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이제 제 생각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전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제 법인이니까 법인 그 자체 또는 실무적으로 보건안전관리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공장장이라든지 현장 소장 이런 분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벌이 주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태로 실무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바로 그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라든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형사처벌을 하면서도 가벼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이 되게 무겁다는 겁니다. 특히 예. 이제 사망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고, 질병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또 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과중하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나 또 경영 책임자 등에게 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법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5배가 넘지 않는 손해를 배상하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경영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그리고 무거운 형사책임 그리고 무거운 민사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경영 책임자들이 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의무를 이행하면은 내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많은 두려움을 사실은 경영자들한테 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민형사상의 책임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사처벌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재해자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안에 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또 민사상의 책임도 이제 그 피해액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강력한 법률이네요. 네. 예. 다만 이제 너무 또 그 저희가 걱정하는 거와 상관없이 이제 이게 형사 처벌을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고의범인 경우에 처벌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재해가 발생하든지 질병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경영 책임자가 그러한 재해가 발생함에 있어서 이행해야 될 의무를 고의적으로 혹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예를 들어서 분명히 뭔가 사고가 날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 그 작업을 하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이제 방치해 둔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경영 책임자들이 안전과 공무와 관련된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거나 그냥 그대로 간과했을 경우에, 그런 고의가 있을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추가하여 뭐 고의 하나의 카테고리인 네. 미필적 고의에 관한 사항도 역시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불명확성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예,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불명확한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법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들이 결국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명시적으로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재현 의무사님께서 예. 좀 보충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을 좀 이제 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존의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어떤 그 직무 담당자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런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어떤 법상 의무, 그러니까 규정상의 의무들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안전 조치를 이렇게 하고, 예. 화학물질을 다룰 때는 뭐 어떻게 해라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게 되고,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 이제 각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근데 이런 이제 체계에서 약간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뭐였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그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뭐 산업안전 사고가 생기고 이게 네. 이제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재해와 관련된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경영 책임자들한테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담당하는 업무는 이 업무가 아니고 예. 안전관리자라든지 담당자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는 보고받은 게 없고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고의를 입증하기 힘드니까 예. 이 처벌 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구체적인 의무가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사업장의 이제 그 경영 책임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좀 실효적으로 구축을 하고 안전보건 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좀 불명확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예. 뭐 어떤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뭐 재발 방지 대책을 이제 사전에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뭐 매뉴얼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기존의 어떤 안전 관리 담당자들이 업무를 적극적이고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뭐 이제 뭐 예산 같은 것도 배정하고 정책적인 어떤 경영 정책적인 뭐 결정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고용노동부 이제 매뉴얼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런 조치들을 사업장 사정에 맞게 네. 그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결정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조치를 해라. 예. 라는 부분들이 좀 이제 어떤 부담으로 좀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불명확성에 대한 부분은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그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법률 문장으로는 이제 명시적으로 있으나 그것을 이행하는 그 사업장 측면에서는 그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뭐 이런 걸로 들려지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 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우리 네. 이사님께서는 혹시 서두에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지금 앞에 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것 중에 좋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서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특히 저희는 산업재해 쪽이니까요. 산업재해 측면에서 또 안전한 사업장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다만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명확성이 저희한테 가장 큰 이제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어떤 거를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한데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렇다면 이제 아마 이런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있는 건설이라든지 예. 조선이라든지 제조업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조금 정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준비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유가 되고 교육하는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